지난달 4일까지 일반 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천사 무료급식소를 다녀왔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 국내 조선 빅3의 수주 가뭄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어린이 교통 확보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에 옐로 카펫을 설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4일까지 일반 주택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설치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이 없어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방 청장에 드라이버 하나로 간편하게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연기가 감지되면 화재 발생이란 소리와 함께 감지기에선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주택 곳곳에는 갑작스러운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도 놓여 있습니다. 2012년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아파트와 대형 건물에 비해 일반 주택은 소방시설이 부족해 화재의 위험이 컸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43,413건의 화재 중 일반 주택이 차지한 비율은 27%, 사망률도 66%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강제력이 없어 주택 거주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소방서 주도의 각종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지만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소방시설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의무 설치 기간은 이미 지나버렸지만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직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입하시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하루빨리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소외된 관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한 끼 식사를 제공하며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인데요. 이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3번 독거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천사 무료급식소입니다. 찰지게 만들어진 절편과 뽀얗게 우러난 뜨끈한 설렁탕, 도토리묵과 맛있게 익은 김치, 오늘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메뉴입니다. 이곳 무료급식소는 지난 25일 문을 열었습니다. 관내 독거노인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봉사를 나온 자원봉사자들은 힘들긴 하지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집에서 홀로 한 끼를 해결하는 독거노인들의 경우 끼니를 거르기 일쑤. 사랑을 담은 전국 천사 무료급식소의 한 끼 식사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심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은 단순히 한 끼를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닌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그런 곳이 된 것입니다. 무료 급식소가 지역사회에서 독거노인들의 쉼터이자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사 무료급식소는 정부의 지원 없이 오로지 시민들의 지원과 사랑으로 운영돼 전국에서 26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정부 지원 없이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이제 여기 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꽤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미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를 진입했는 만큼 여기 마산 지역에 어르신들이 워낙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천사 무료급식소가 이렇게 개관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이 이제 차차 이제 이렇게 홍보가 돼서 많이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어르신들 많이 오시는 만큼 자원봉사자분들도 조금 많이 와주셔갖고 어르신들 식판 나르는데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하목토에 운영되는 무료 급식소인 만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답과 희망을 전달하는 천사 무료 급식소. 나눔과 사랑을 함께 실천하며 기부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지난 2월 달 수주 실적이 한 건에 불과하면서 수주 가뭄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중순 그리스 선사에서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을 1,800억 원에 수주해 한 건의 계약 실적을 올린 반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수주 실적이 없어 이 같은 실적은 지난해 최악의 업황 못지않게 저조한 성과입니다. 수주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조선업 빅3는 해외 선주들을 접촉하며 영업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주 절벽 현상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가 양덕초등학교와 호계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의 통학로 횡단 보도상에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옐로 카펫을 설치했습니다. 옐로 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한 시설물로 횡단보도 앞 보도와 벽면을 노란색으로 만들어 아이가 안전한 곳에서 신호를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부에 있는 어린이를 보다 쉽게 확인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큰 프로젝트입니다. 한편 동부서는 어린이와 학부모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집중 실시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는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모하는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서 5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사업비 17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통영과 거제시의 한산해역 해상안전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스마트 기술 활용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구축과 웰니스 관광, 상생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안전사고 제로 생활권 조성 등 5개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선정 사업에 전국적으로 35건이 최종 선정된 가운데 경남에서만 5개로 전국 최다 규모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3년간 국비 117억 원과 지방비 54억 원을 투입해 지역 주민과 밀접한 민생 안전과 삶의 질 개선에 투입될 방침입니다. 경남도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 해외 인턴 사업 공모에서 경남대학교와 창원대학교 등 6개 대학을 최종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6개 대학은 총 60명의 해외 인턴을 미국과 싱가포르 등 7개국에 파견하게 되며 이를 위해 이달부터 대학별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선발자에 대한 언어 현지 적응 교육 등을 거쳐 해외 인턴 근무 대상지로 파견할 방침입니다. 참여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졸업 예정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로 제한되며 어학 능력과 해외 근무 의지 등의 검증을 거쳐 공모사업 선정대학에서 직접 선발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3일 최평호 군수를 비롯한 상공, 경제, 기업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회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무인항공센터 조성, 조성해양플랜트 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투자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현장 방문과 투자유치 설명회 등에 참석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최평호 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거제와 통영 등지에서 생기는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자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남해안 발전 거점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토지주택공사의 토지 비축 기능을 이용해 해안가의 폐조선소 부지를 우선 매입한 뒤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등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입지 여건에 맞는 관광단지로 개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계획은 1980년대 말 조선산업의 쇠퇴와 함께 도시 쇠락의 위기를 맞은 스웨덴 말메시가 폐조선소 부지를 매입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킨 것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내년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 이어 2019년 월드컵 사격 대회가 창원에서 잇따라 개최됩니다. 창원시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맹 집행위원회에서 창원을 2019년 월드컵 사격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정은 2018년 창원 국제사격 선수권 대회에 앞서 산탄총 경기장을 3사대에서 6사대로 확충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19년 4월 열릴 예정인 월드컵 사격대회는 70개국 6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산탄총 5개 종목에서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주민운동장 건립을 위한 2017년 예산이 확보돼 운동장 조성이 내년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구는 지난달 운동장 조성 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도비 10억 원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역특별회계 5억 원을 비롯해 총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간 마산회원구에는 주민운동장이 단 한 개만 있어 여가 생활과 체력 단련을 원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왔고 체육 인프라의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시는 운동장에 총 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 실시 설계 완료,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3회 경남축구협회 회장기 겸 제46회 전국소년체전 경남대표 선발전이 3일부터 6일까지 고성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전국 소년체전 경남대표 자리를 놓고 펼치는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팀인 남해초등학교를 비롯해 창원 명서초, 장승포초, 김해 외동초 등 남자부 10개 팀과 여자부 2개 팀 등 총 12팀이 고성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경기 방식은 남자 초등부 10개 팀이 3개조로 나눠 풀리그 후 토너먼트로 결승 진출팀을 가리며 남자 초등부 결승전과 여자 초등부 선발전은 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영의 대표 관광지인 케이블카와 놀이시설 루지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생소한 놀이시설이 입소문을 타면서 루지를 타기 위해 통영으로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인근 통영 맛집 역시 관광객들로 붐비며 루지가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3일 거제시청 회의장에서 경남 조선 현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최된 회의는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고자 마련됐습니다. 고성군은 2017년도 중앙교재개혁 혁신과제인 걷어나는 교재 지역 생생 프로젝트 과제를 중점 발굴할 방침입니다. 군은 기업 활동이나 기업 유치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교재를 적극 발굴해 중앙 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 불편으로 기피학교로까지 거론된 통영 충무중학교와 충무여자중학교로 가는 통학버스 노선이 2일 개학과 함께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운행은 등교 시간대인 평일 하루 1회로 더 늘려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 부분 민원이 일부 해소됐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불편 상황 등을 고려해 계속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봄철 본격적인 영농 준비 시기에 논과 밭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비해 오는 4월 20일까지 소각 금지 기간으로 지정하고 소각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특별 대책은 산림 연접진의 영농 부산물 수거 사업 실시와 산불 진화대 및 감시원 책임구역 지정 등 산불 취약계층을 집중 계도할 계획입니다. 거제시가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 미혼 남성이 국제 결혼을 희망할 경우 결혼 소요 비용을 1인당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지난 28일 각종 부동산 상담을 담당할 관내 공인중개사 10명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민원상담관은 구청에 설치된 부동산 민원상담소를 통해 월 1회 둘째 주 월요일 각종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오는 19일까지 고성박물관에서 제6회 글렌데이시 위안부의 날 기념 고성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미국 글렌데이시에서 개최한 위안부의 날 기념 행사와 연계한 전시로 한국과 중국, 미국 작가의 작품을 통해 위안부의 역사와 여성의 인권 문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관내 아동들과 노인복지시설 어르신들과의 1대1 결연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효문화를 실천하는 사랑과 행복의 다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결연한 아동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사랑의 집을 방문해 재능 기부와 안부 확인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영시 광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정기회의를 개최해 올해 추진할 분야별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방문 상담 추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복지 안전망 구축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관내 주택 밀집 지역의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2일 구암 2동을 중심으로 주택별 대문 앞 쓰레기 배출 요령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이번 안내문 부착으로 타 지역에서 전입 온 세대에 대해서 수거업체와 배출 방법 안내 등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영시 정량동은 지난 2일 관내 방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방범 순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활동에는 우리 동네 밤길 지킴이 대원 50여 명이 참여해 개학을 맞은 학생들과 늦은 시간 귀가하는 부녀자들을 안전하게 인도했습니다. 거제시 대금산 진달래 축제 추진위원회는 진달래 축제를 오는 4월 8일 개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거제의 명산으로 손꼽히는 대금산은 봄에 피는 진달래가 거가대교와 남해바다와 어우러져 연중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이 찾는 곳입니다. 고성군은 6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나누고 자원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봉사단은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환경정화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에 참여하게 되며 신청은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